포피의 손을 잡아요. 포피의 귀를 기울여요. 마음을 열고 포피와 친구 되면 당신의 눈이 되어 세상을 보여드려요. 안녕하세요. 내 손을 잡아요 진행의 권순철입니다. KTV 인터넷 라디오 포피 채널이 개국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이죠. 네. 오늘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지난 1년을 되돌아보고 포피 채널의 1주년이 된 것을 축하하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포피 채널이 한 살이 되고 이렇게 클 수 있었던 힘은 청취자 여러분의 응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가 준비한 특별한 소식과 함께 해주시고요.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4월 7일 화요일 내 손을 잡아요 출발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KTV 포피 채널 인터넷 라디오 내 손을 잡아요 청취하고 계십니다. 포피 채널 개국 1주년 특집으로 특별한 분들과의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내 손을 잡아요 그리고 포피 초대석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방송인 만큼 시각장애인을 대표해 일하고 계시는 이분을 제일 먼저 만나봐야겠죠. 포피 초대석 1회에 나와서 자리를 빛내주신 분입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이병돈 회장과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병돈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러시죠. 네. 한시련 회장으로 취임하신 지 1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시련 회장으로서 1년을 보내는 소회는 어떠신지요? 제가 정말 딱 1년 됐어요. 왜냐하면 네. 4월 1일부터 이제 업무를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떻게 딱 1년을 알고 이렇게 아마 이 포피 채널 개국이 1년이라서 해마다 이제 2년 되면 또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아, 기억하죠. 네, 그러니까 1년, 2년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럼요. 딱 1년인데 네. 사실은 이제 1년을 제가 보내면서 처음엔 뭐 업무를 익히느라고 좀 이것저것 여기 뭐 각 그 부서 팀별로 이제 보고도 받고 하고 그 뒤에는 그 저희가 어쨌든 여러 가지 그 일을 하느라고 1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네. 예, 생각해 보니까 금방 가버린 것 같아. 굉장히 바쁘셨잖아요. 네, 또 서울시각장애인 경기대회도 열리고. 네, 코앞에 닥친 그게 있어서. 네. 그것 때문에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낸 것 같아요. 네. 그 일에. 다양한 행사에도 나오시죠. 시각장애인 경기대회도 한번 좀 기회 되면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요. 예, 특히 그것 때문에 시간을 굉장히 많이 보냈습니다. 서울시각장애인 경기대회의 이 유치를 위해서 네. 또 성공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네. 자, 최근 한시련이 하고 있는 주요 사업, 아까 뭐 서울시각장애인 경기대회 얘기를 좀 잠시 해주실 것 같은데 주요 사업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가 오니까 우선 그 서울 세계 시각장애인 경기대회 이게 이제 약 그 세계 장애인 스포츠 연맹에 네. 저희가 가입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한 120개국 나라가 이제 가입이 돼 있는데 국가별로 그 중에서 이제 이게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경기인데 저희가 이제 유치가 돼 있어요. 제가 오니까. 네. 근데 나머지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안 돼 있어가지고. 그거를 마련하느라고 하여튼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쨌든 이제 5월 10일부터 17일까지 이제 5월 10일 날 개막식을 하고 17일까지 이제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약 한 75개국 정도의 선수 임원 합쳐서 한 2,500명 정도가 들어와요. 네. 그 일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또 시각장애인한테 이제 올해 좀 추진하고 싶은 일은
우선 이 시각장애인이 쓰는 생활 필수품, 뭐 시각장애인이 쓰는 게 아니라 생활 필수품에 대해서 시각장애인이 보다 좀 쉽게 접근하도록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 되겠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요즘 한참 그 화제가 되고 있는 장애 등급제 관련해서 예. 이거를 지금 이제 2016년에 이 등급제가 폐지되어 있는 걸로 돼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와서 보니까 아직까지 뚜렷하게 이거 등급제를 폐지했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그런 방향이 제대로 제시되어 있지가 않아서 네. 앞으로 1년은 아마 그 일에 많이 제가 좀 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안을 복지부가 좀 뚜렷하게 마련이 되면 네. 등급제 폐지를 하더라도 만일 그렇지 않으면 조금 더 특히 우리 중증 시각 장애인, 다른 장애인도 그렇지만 특히 시각 장애인 같은 경우에 이 등급제가 폐지되면은 지금 뭐 누리고 있는 혜택이 전체 장애인한테 갔을 때 예산은 뭐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것이 뻔하고 네. 또 굉장히 저희들한테 오는 혜택이 다소 좀 뭐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대안을 확실히 이 복지부가 제시해야만 이게 폐지될 텐데, 그게 제일 큰 걱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여기 와 보니까 중도의 시각장애인이 된 사람들, 네. 그러니까 이 일반 비장애인으로 있다가 그 여러 가지 사유로 그 시각장애인이 된 분들에 대한 그 어떤 그 대책, 그런 사람들에 대한 정책이 뚜렷하게 예산이나 이런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중도 시각장애인 재활지원센터라는 그 기구를 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는데, 이게 뭐 전국적으로 보면 비장애인들이 시각장애인으로 왔을 때 뭐 보행이라든지 점자 교육이라든지,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으로 적응하는 그런 기능을 해주는 게 굉장히 약하더라고요. 사실은 저희 같은 경우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뭐 이제 장애인으로 컸으니까 그런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앞으로 이 중간에 그 시각장애인이 된 분들에 대한 그 복지 혜택, 또 시각장애인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사업에 조금 더 올 한 해 주력할 생각입니다. 네, 하시는 일이 많으십니다. 눈앞에 닥쳐 있는 더 많이 있는데 그렇죠, 시간 관계상. 네, 네. 짧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서울시각장애인 경기도 아까 뭐 성공적 유치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말 실수를 했어요.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그렇죠.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중도 시각장애인 문제, 그리고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대한 대안 마련하시느라고 바쁘신데, 자, 바쁘신 가운데 인터뷰 참여해 주셔서 고맙고요. 마지막으로 포피 채널 개국 1주년 축하 메시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 개국 때도 이 방송에 참여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우선은 그 포피 채널 그 인터넷 라디오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더 반가운 것은 이게 시각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죠? 네. 우리 권순철 앵커께서 꾸준히 노력하시고 고맙습니다. 많이 쓰시는데, 네. 앞으로도 우리 시각장애인을 위한 정보나 뭐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을 좀 더 잘 전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더 고마운 것은 이제 이 방송이 그 시각장애인 프로그램으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회장님, 네.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시각장애인협회 이병돈 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KTV 인터넷 라디오 포피 채널 내 손을 잡아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포피 채널 개국 1주년 특집으로 특별한 분들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시각장애인들이 점자를 통해 더 많은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분 만나보겠습니다. 작년 11월 포피 초대석에 나와주신 분입니다. 한국점자도서관 육근혜 관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아유, 여전히 바쁘시군요. 전화벨이 막 울리네요. 아, 네. 작년 11월에 포피 초대석에 나오셨잖아요. 네네. 그 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뭐 저희는 이제 또 새해가 되면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을 우리가 장애인들과 만나볼까 해가지고 네. 사실은 지난 연말에 한 해를 잘 마무리 짓고 새해는 새로운 시도를 위해서 다양한 구성들을 하면서 그냥 정신없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보냈습니다. 네. 최근 한국점자도서관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어떤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으신지 간단하게 좀 알려주시겠어요? 예, 저희는 그래서 올해는요. 음. 그동안에는 저희가 이제 한국점자도서관이 올해가 46년 됐는데 아이고, 네. 네, 저희만 하고 있다가 그 다양한 시각장애에서 독서장애까지 활동을 넓혀간 것뿐만 아니라 대학이나 학교나 공공도서관에서도 지역적으로 장애인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올해는 또 하나 영역을 넓혀서 교도소의 재소 중인 시각장애인분들을 위해서 네. 성주교도소와 협약을 맺고 거기에 있는 장애인분들에게도 서비스를 저희가 확대해 나가게 되었고요. 네. 또 더 나아가서는 북소리 서비스가 우리가 시각장애 학생들을 아동들을 찾아다니는데 올해도 여전히 시각장애 아동들을 찾아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네. 다른 여타의 장애 아동도 찾아가서 책 프로그램도 해주고 빌려도 주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의 독서 활성화와 함께 아이들을 책과 친숙하게 만드는 역할들을 좀 해나가려고 합니다. 네. 개인적인 질문 좀 가볍게 드리려고요. 네네. 책 읽기에 참 좋은 날씨잖아요. 네네. 예, 요즘 함께하면 좋을 만한 책 한 권만 추천해 주십시오. 저는 누구나 다 이런 책을 읽으면 제가 이 책을 홍보하는 것 같은데요. 아, 네. 저도 최근에 읽기 시작한 게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에요. 아, 네. 요새 많이 우리가 좀 사실, 인기가 있죠. 예, 네. 많이 이렇게 용기가 위축돼 있는 사람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저희가요. 네네. 그래서 좀 더 자신감 있게 살아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도 읽기 시작했는데 많은 분들이 읽고 장애인분이나 비장애인분들이나 읽고 용기를 내서 정말 남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의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포피 채널 개국 1주년, 여기 시간이 없어서 1주년 축하 메시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포피채널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사실 이곳을 통해서 장애인분들 다양한 정보를 얻고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장애인들과 비장애인이 서로를 더 많이 이해하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그런 포피채널로 더 많이 발전해 나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점자도서관 육근혜 관장과 함께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작품으로 우리와 만나는 특별한 분 만나볼 건데요. KTV 인터넷 라디오 포피 채널 1주년 특집 인터뷰, 이번에는 어떤 분이 연결돼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작년 7월 포피 초대석 초반에 나와서 다양한 이야기를 해주신 잘생긴, 저보다 훨씬 잘생긴 것 같아요. 소재원 작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소정입니다. 네. 아, 소재원 작가님 많은 작품들 내셨잖아요. 예. 뭐 작품도 내시고 작년 포피 초대석도 출연하셨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지내셨어요? 지금 또 신작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열심히 이제 뭐 선교 활동이나 아니면 봉사 활동에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날 말이죠. 소원이라는, 그날 소원인가요? 제목이 어떻게 되나요? 소원과 그날이라는 그죠. 그날, 그리고 소원 등 예. 해서 작가님의 작품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신작 계획 아직 갖고 계시죠? 예, 정확히 4월 25일 날 집필을 들어갑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제 예상으로는 올 가을에 신작을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 가을에 예. 진짜 책으로 배불러야 할 계절, 그때 책을 또 내시는데. 그 시즌을 맞추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내용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는 제가 처음으로 사랑 소설을 쓰게 됐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두 여자와 한 남자의 사랑 이야기를 좀 깊숙한 인간의 내면까지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좀 집필하려고 생각합니다. 좋은 작품 기대가 됩니다. 삼각관계. 예,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게 기대하지만. 자, 마지막으로 말이죠. 포피 채널 예. 개국 1주년, 오늘 4월 7일 1주년이거든요. 예, 예. 축하 메시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주년 정말 축하드리고 늘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리고 누군가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고 누군가와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좋은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작품 활동 기대하겠고요. 종종 저희 채널에 소식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소재원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개국 1주년 특집 포피 채널 맞아서 특별한 시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KTV 인터넷 라디오 개국 1주년을 맞아 포피 채널의 발전 방향과 전망에 대해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포피 채널은 TV 시청이 어려운 시각장애인을 주요 대상으로 KTV 국민방송의 다양한 공공 프로그램을 영상 해설과 함께 방송을 하고 있죠. 특히 평일 1시부터 50분 동안 저 권순철과 이창훈 앵커가 진행하는 시각장애인 맞춤형 정보 프로그램이 방송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시작에 힘입어 정부와 국민 간 쌍방향 대화 통로로서의 역할이 라디오 채널로 효율적으로 좀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방향이 좀 매우 중요한데요. 아직 아날로그에 머물고 있는 라디오 방송이 디지털 시대를 맞이했다면 과연 어떤 변화가 나타나게 될지 미리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라디오 방송론 저자시죠? 성균관대학교 송혜룡 교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어요. 네. 네. 라디오 방송,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라디오 방송이 현재 전파 송출 및 인터넷 라디오 서비스 등 다양한 송출 플랫폼이 존재하고 있고 또 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변화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라디오 방송은요,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방송의 하나인데, 네. 최근에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어요. 네. 그 이유는 이제 텔레비전 방송의 채널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라디오는 그 음성을 중심으로 한 고유한 콘텐츠를 특성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특수 라디오 방송은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제가 예상을 하고 있어요. 다양한 플랫폼으로 인한 뭐 특수 방송 이런 것들이 그렇죠. 좀 희망이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현재 라디오 방송계에서는 디지털 라디오 방송의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디지털 라디오 방송은 무엇인지 그 개념을 간단하게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라디오를 디지털 기술로 보내는데 이 디지털 기술은요. 라디오의 채널 수를 다양하게 할 수가 있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전문 라디오 방송에 대한 수용을 뒷받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예, 이 디지털 라디오는 우선 FM 라디오의 주파수를 압축을 해서 보낼 수가 있는데 네. 지역 차원의 방송 그리고 말씀드렸던 특수한 전문 방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폭넓게 제공한다고 하는데 큰 의미가 있어요.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현재 디지털 라디오 방송 관련 논의 진행은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네, 우선 이제 어떤 기술을 써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10년 동안 이루어졌지만 아직은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네. 유럽의 유레카 147이라고 하는 시스템하고 미국의 HD 라디오라고 하는 두 가지 방식이 지금 있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라디오의 디지털화에 지금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아하. 이제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우선 뭐 인터넷이 발달하고 TV가 발달하는 것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네. 앞으로 이 디지털 라디오가 어떻게 자동차에 장착이 되느냐에 따라서 네. 이 디지털 라디오에 대한 논의가 좀 달라질 것으로 다 보고 있고 네. 그것에 대한 뭐 시장 논의도 또 이제 달라질 것으로 다 보고 있어요. 네. 디지털 라디오 방송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우선 이제 이 영상 중심이었지만 앞으로는요 이 음성 중심의 시대로 갈 거로 다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문 라디오 방송의 수가 증가하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제 소수자의 목소리가 어떤 여론 형성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지금까지는 주로 이제 다수의 목소리만 이 방송에 나왔는데 네네. 이런 소수자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를 더욱더 다양하고 문화적으로 만들어낸다고 평가할 수가 있겠어요. 소수자의 목소리가 반영된다는 게 굉장히 좀 와닿는데요. 자, 미국의 경우를 좀 보자면 내셔널 퍼블릭 라디오 등 공영 디지털 라디오 채널이 있는데요. NPR, 내셔널 퍼블릭 라디오죠.
NPR 공영 라디오 매체로서 어떤 역할을 좀 수행하고 있습니까? 예, 우선은 우리나라도 이렇게 지금 미국의 NPR처럼 우리 KTV가 앞으로 이러한 라디오 방송을 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공영 라디오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여론 형성 과정에서 객관적인 목소리가 접근할 수 있는 어떤 공적인 이러한 공론장을 제공한다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KTV가 앞으로 라디오 방송을 이제 하게 될 때 이러한 그 객관적인 어떤 목소리를 내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저는 장점이 있고 또한 앞으로 지향해야 될 바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KTV는 정부 정책을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관련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하는 정책 전문 채널인데요. TV와 비교했을 때 라디오가 정책 홍보 시에 갖는 장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우선은 라디오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성은 정보의 신속성이지요. 네. 그리고 이제 신문이라든지 또는 TV와 다르게 아주 상세한 해설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으로다가 평가되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자, 오늘로 KTV 국민방송 인터라디오 포피 채널이 개국한 지 1년이 됐습니다. 앞으로의 방향이나 어떤 점들을 기대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 우리 포피 채널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야 되겠어요. 네. KTV 라디오라고 하는 뭐 큰 이름을 갖던지 아니면 다른 어떤 이름을 갖던지 해서 인지도를 높여야만이 되지. 지금 현재로서는 그 인지도가 매우 낮잖아요. 네. 그래서 인지도를 높이면서 전문 방송이라고 하는 위상을 좀 높여야 할 것으로다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포피 채널 개국 1주년 특집 인터뷰 지금까지 성균관대학교 송혜룡 교수와 KTV 라디오 방송의 발전 방향에 대해 얘기를 해봤습니다. (4월 7일) 화요일 내 손을 잡아요. 바쁩니다. 시각장애인들이 요리와 조금 더 친해질 수 있는 시간, 요리에 대한 작은 팁들을 알려드리는 코너, 우리들도 요리왕 시간입니다. 우리들도 요리왕 선명지 씨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좀 바쁘네요. 네, 그러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그래서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저희가 포피 채널이 이제 4월 7일 개국일입니다. 오늘이 1년 됐는데 명지 씨의 예쁜 목소리로 축하 메시지를 들어볼까요? 네. 다들 바쁘시겠지만 일단 모두 축하드리고요. 네. 앞으로 더 많은 좋은 방송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간단하면서도 영양 만점인 요리를 배워볼 예정이라고요? 네. 어떤 요리입니까? 네. 부추김치를 해보려고. 몸에 좋은 부추김치. 네. 봄에 좋은가 이게 몸에? 네, 아무래도 뭐 요즘이야 뭐 다 나긴 하지만 그래도 봄에 먹는 게 제일 좋죠. 그렇군요. 네. 다른 김치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요즘에 제가 배추김치가 안 땡기는 거예요. 이게 나물들을 계속 먹고 하다 보니까 굳이 김치가 없어도 충분히 밥을 먹는데 부추김치가 또 이제 한몫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또 아무래도 좀 이제 날씨도 따뜻해지지만 요때 또 따뜻한 걸 더 먹어줘야지 찬 거를 먹어주면 더 안 좋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부추가 마침 이제 따뜻한 성질을 띠고 있대요. 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제 시각장애인 여러분들께서 해먹기 참 쉬운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요. 부추 고르는 방법 역시 물론 이제 눈으로 골라야 되는 게 이제 맞지만 뭐 시각장애인들이 특히 좀 주의해서 고르려면 어떻게 골라야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사실은 부추는 다 포장이 돼 있고 웬만하면 다 깨끗해요. 네네. 네, 왜냐하면 이제 자라면 배고 또 자라면 배에서 또 이렇게 내놓는 그런 이렇게 성질이잖아요. 네. 부추를 재배하는 과정이. 네네네. 네,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더럽지는 않은데 이렇게 살 때 부추가 이제 다른 것도 물론 괜찮지만 이렇게 부추 김치를 먹었을 때 질겨 이러면 좀 먹기가 싫죠.
또 김치처럼 또 겉절이처럼 샐러드처럼 이렇게 먹고 싶을 때는 야들야들한 부추가 좋아요. 너무 크고 굵고 양이 많은 것보다는 약간 가늘고 네, 약간 작고 그런 걸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추천하자면 시각장애인 여러분들의 경우는 영양부추를 추천해요. 저는. 네네. 네, 영양부추는 이제 부추가 다 자라기 전 어린 부추를 얘기하는데요. 왜 우리 어린잎 채소, 새싹 채소 새싹. 이런 것들이 네. 몸에 좋다고 하죠. 네. 부추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부추보다도 영양부추가 더 영양가가 많다고 해요. 네. 그리고 손질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닥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한번 씻어서 깨끗하게 씻어서 그냥 바로 이렇게 김치로 해주시면 돼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그걸 추천합니다. 네, 그래요. 다 자라면 뽑고 다 자라면 뽑기 때문에 네. 깨끗하다. 이런 네. 거 좀 이해를 해주. 그러니까 저렴하다는 얘기도 되겠어요, 그죠? 네, 근데 그게 또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르다 보니까 나물도 마찬가지죠. 그렇군요. 어떤 경우는 싸고 비싸고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드시고 싶은 걸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영양부추는 제가 많이 싸게 사보지는 않아서 네, 그렇지만 맛있으니까 질기지 않고 그래요. 특유의 향도 강하고 네, 그래서 저는 추천을 합니다. 그래요. 부추는 참 제가 좋아합니다. 고기와 같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자, 그럼 요리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부추를 이제 다듬어야 되겠죠? 네. 어떻게 다듬어야 되나요? 부추는요, 일단 이렇게 물에 한번 씻어주는데요. 크게 잘라내거나 할 부분은 사실은 이제 많지는 않고요. 마른 부분이 있으면 띄워주시면 되고, 물에 한 뿌리 부분은 약간 담궈줘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제 뿌리 부분에 흙이 많이 어쩔 수 없이 묻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영양부추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렇게 띄어낼 것도 없고, 그냥 한번 물에 담그거나 흐르는 물에 네, 세척합니다. 들고. 왜냐하면은 부추 특성상 가닥가닥이 굉장히 여러 가닥이 모여 있잖아요. 네. 그걸 다 흩어서 이렇게 씻게 되면 다시 수습하기가 정말 그럼요. 쉽지 않아요. 네. 네. 막 채반은 굵은 채반 사이로 막 삐져나가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손으로 잘 모아 들고 부분 세척해 주시는 게 좋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좀 오염이 심하다 그런 경우는 이제 물에 담가서 살살 비벼서 씻어내시면 좋고요. 네. 그래서 채반에 받쳐서 물기를 뺍니다. 그래요. 네. 네. 다 다듬었나요, 그럼? 네, 부추 준비는 다 된 거예요. 그래요. 자, 그럼 양념 준비. 네. 양념은요, 이것도 드시기 나름이지만 제가 하는 방법은요, 일단 고춧가루와 이렇게 간장이 맛있는 간장이 있으면 좋아요. 네. 맛간장이라고 해서 혹시 집에서 담으신 좀 순한 진간장이 있거나 네. 조금 달달한 간장이 있으면 더 좋고요. 네. 그리고 약간의 미량의 설탕을 넣으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감칠맛을 살리기 위해서 너무 짠 간장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거. 네. 네. 그런 이제 간장이나 이제 맛을 내줄 수 있는 그다음에 깨소금. 네. 그리고 가진 양념 있죠. 집에서 가지고 계신 다진 마늘이나 쪽파. 네. 다진 쪽파. 혹은 매실 엑기스. 네. 달콤한 맛 약간 내주죠. 네. 네. 매콤하고 새콤하고 달콤한 맛도 살짝. 네. 그래서 꼭 겉절이나 맛있는 김치 같은 샐러드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먹으면 참 좋아요. 네. 그리고 정말 김치의 느낌을 살리려면 액젓 있죠, 액젓. 젓갈이라고 그렇죠. 하죠. 네, 그걸 이제 액젓으로 된 거를 까나리. 네, 까나리도 괜찮고 뭐 멸치 액젓도 괜찮고. 네. 네, 소량. 네.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답답한 느낌을 줄 수 있잖아요. 부추김치는 신선하게 먹고 싶은데. 그래서 소량의 이제 젓갈을 넣어주고 또 젓갈을 넣었을 때는 그 텁텁한 맛이 있잖아요. 간은 좋지만 입에 감칠맛은 나지만 약간 이렇게 개운치 않은 맛이 있을 수 있어서 네네. 저 같은 경우는 집에 남아 있는 이제 과일 같은 거 있죠. 네. 사과 쪼가리나 배를 살짝 갑니다. 네. 즙을 내서 섞어줘요. 양념을 같이 해줘요. 네,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부추만 드시기 심심하다. 그리고 부추가 굉장히 여러 가닥이 딸려오다 보니까 부추김치는 금방 없어져요. 시각장애의 특징입니다. 젓가락질이 이제 가늠이 안 되니까 많이 집어가죠. 네. 네네, 그렇죠. 그래서 부추김치를 약간 흩어놓는 것도 흩어서 가닥가닥 담는 것도 딸려오지 않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고요.
거기다가 저 같은 경우는 오일을 섞어요. 네. 네. 오일을 같이 이제 오일도 깨끗하게 씻어서 필러로 껍질을 깨끗하게 벗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일을 이렇게 물이 나오잖아요. 오일은 물이 그렇죠. 나오는 대표적인 음식인데 네. 오일을 돌려 깎으면 가운데 씨만 뺄 수 있어요. 네. 네, 이렇게 사과 깎듯이 음. 오일을 얇게 돌려 깎아서 껍질하고 내용물만 쓰고 가운데 씨는 버립니다. 네. 그래서 오일을 쓸 수 그러면 있겠군요. 더 채 썰어서 네, 오일 채 썰어서. 5cm로 이렇게 썬 다음에 돌려 깎아서 돌려 깎은 오일도 채 썹니다. 그래서 네. 부추에 섞으면 맛도 좋고 아삭아삭하니 좋죠. 맛있고. 근데 물도 나오지 않고 좋기는 한데 좀 귀찮다. 그러실 때는 돌려 깎기가 귀찮다. 어렵다. 손 다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오일을 그냥 채 썰어요. 채 썰어서 5cm로 자른 다음에 채 써신 다음에 소금에 절입니다. 네, 소금에 절여서 물기를 어느 정도 뺀 다음에 태반을 받쳐서 빼고 그 다음에 이제 오일을 부추에 섞어요. 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양념. 갖은 양념을 같이 합니다. 그러면은 또 더 맛있는 김치가 되겠죠. 그래요. 겉절이처럼 되죠. 섞을 때 이제 저 비닐장갑으로 이렇게 버무려야 되겠네요. 네, 비닐장갑 끼고 버무리시고요. 손은 따뜻한 게 좋아요. 손은 따뜻한 게. 네, 손맛이라고 하죠. 손의 열기가. 네. 따뜻한 게 좋고 한 가지 또 젓갈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대표적으로 저희 신랑이 젓갈을 안 좋아해요. 그렇군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젓갈을 빼고 저는 담그거든요. 그래도 충분히 맛있습니다. 네, 부추의 향과 뭐 오이의 향도 있고 갖은 양념이 다 들어가니까요. 네네. 네, 충분히 맛있고 또 약간의 들기름, 네, 참기름 네. 같이 섞어주면 더 감칠맛이 나겠죠. 네. 네. 다 담갔네요. 네, 부추김치를 후딱 담가봤습니다. 네. 자, 오늘 어떠셨어요? 정신없었죠? 그렇네요. 그래도 맛있게 해드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 그래도 부추김치 간단하니까 이렇게 간단하다는 걸 여러분들께 이제 실질적으로 보여드리는 거죠, 이렇게 그죠? 맞아요. 김치라고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네, 그럼요. 부추김치는 네. 간단하다. 네, 맞아요. 그래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짧지만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자, 배우고 싶은 요리가 있거나 요리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십시오. www.facebook.com/kbrktV로 메시지 주시거나 진행자에게 개인 메시지 보내시면 됩니다. 방송에 참여하신 청취자분께는 소정의 문화상품권을 선물로 드리니까요. 많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 다음은 시각장애인들도 보고 싶은 다양한 영상문화 콘텐츠들을 해설해드리는 영상 해설 시간입니다. KTV 포피 채널에서는 매일 각각 다른 주제로 영상 해설을 방송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화요일 이 시간에 카메듀서의 영상 미학을 보내드립니다. 홍옥희 영상해설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자 오늘 포피 채널 1주년인데 네. 축하의 메시지를 어떻게 또? 아, 저도 하나요? 네. 1주년 정말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네. 1주년 넘어서 뭐 100주년까지 그래요.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어떻게 뭐 저하고 처음 진행하는데. 그렇죠. 제가 순철 씨 옆에서는 포토 에세이 대한민국 막 이렇게 화면 해설만 잠깐 하고 나갔다고 이렇게 우리 서로 대화를 안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오늘 대화를 하니까 뭔가 새롭네요. 아, 그래요. 뭔가 네. 새로워요. 네. 저와 방송하면 편할 겁니다. 아, 그런가요? 네, 갈구지 않기 때문에. 아, 그런가요? 제가 할 텐데. 저는 뭐 다 받아들이잖아요. 아, 그래요? 그럼 재미없죠, 그죠? 그러면 뭐 방송에서 하면 안 되는 얘기가 있다거나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없어요. 네. 그래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네. 다음 주부터 두고 보세요. 자, 오늘은 바쁘니까요. 네. 자, 오늘 영상 뭡니까? 오늘은요, 잘못된 길로 빠지는 청소년들이 많잖아요. 네. 이 청소년들을 모아서 음악으로 치유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영상이에요. 네. 처음 영상부터 볼게요.
애들 다 같이 불러주세요 해서 나의 살던 고향은 다 같이 합창하겠습니다 라고 네가 멘트를 날려줘야 돼. 알았지? 옛날에는 지나가는 애들 때리고 돈 뺏고 이랬는데 북을 치고 난 후에는 그런 애들하고 다 같이 친하게 지내고 네가 너무 숙이지 마. 니는 그 옆에 곁눈질 해가면서 같이 숙여주고 그 다음에 네, 굉장히 북소리. 네. 그러니까 인상적이고요. 저는 뭐 다른 것보다도 인터뷰 때 굉장히 무서움을 많이 느꼈다가 이분 굉장히 착해졌구나. 옛날에는요 제가 네. 뭐 애들 때리고 돈 뺏고 뭐 그랬는데 막 이러다가 그죠? 깜짝이야. 아무튼 그- 영상이 새로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 북을 두드리면서 시작을 하잖아요. 네. 이때 주제 자막이 뜹니다. 두둥두둥 북소리 울려라 소녀라. 네, 이러면서 이 소년들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네. 이 학생들은 영주에 있는 세로토닌 드럼 클럽에 소속된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이 세로토닌이라는 말은 그 우리 몸의 신경 물질인데요. 이게 우리 몸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행복한 감정을 전해주는 거라고 합니다. 진짜 엔돌핀 같은. 그런 거죠. 그리고 학습과 기억력에 영향을 미쳐서 청소년에게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뭐 세로토닌 드럼 클럽이라는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담은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굉장히 과학적이기도 하고. 그렇죠. 과학적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또 음악 공부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네, 여러모로 그런 의미가 전해지는 이름이었는데 네. 이 학생들은 그 경북 전문대 건물에 있는 연습실에서 연습을 해요. 네. 그리고 아까 순철 씨가 잠깐 언급했지만 그 학생 인터뷰가 나오죠. 네. 고3인데요. 네. 옛날에는 친구들 돈도 뺏고 그랬는데 이 드럼 클럽을 하고 난 이후부터 다 같이 친하게 지낸다라고 하면서 북을 치는데요. 네. 진짜 딱 표정만 봐도 저 학생이 이 북을 치는 걸 굉장히 즐겁게 하고 있구나라고 느껴질 정도로 정말 신난 표정으로 북을 치고 있어요. 사실 그 무서운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때리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대상이 바뀌었는데 그 그죠. 대상이 이제 북이어서 그죠. 굉장히 또 즐겁게 들립니다. 네. 누군가가 상처받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렇죠. 오히려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네. 말이죠. 그리고 북은 돈 주고 사면 되니까. 지금. 네. 네. 그리고 또 이런 북 치는 걸 좀 어려워하는 후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처음 배우면. 네네네. 이 처음 배우는 후배가 있으면 또 선배가 와서 가르쳐주고 네. 이러면서 선후배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네. 순철 씨도 학교를 나왔잖아요. 그죠? 네. 그럼요. 네. 선배였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죠. 어떤 선배였나요? 저는 무서운 선배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요? 만만한. 그래요? 한 2, 3년 선배들이, 2, 3년 후배들이 야 네. 해도 될 정도의 만만함. 그 정도요? 그거는 그 하극상 아닌가요? 하극상? 네, 봐주고 그랬죠. 네. 네, 저는 뭐 맛있는 거 많이 사주는 선배였어요. 그래. 좋은 선배. 그렇군요. 제가 오키 씨보다 한 3살만 어렸어도 많이 얻어먹을 수 있었을 텐데. 네. 저 많이 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넘어갈까요? 네, 학생들이 공연 봉사를 떠나기 전에 선물을 준비하는 영상입니다. 들어볼게요. 아니 진짜 아니야. 이거 하는 거 아니야. 와우. 가동용. 새해 또 맞이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 또 봉사 공연 가면은 작은 선물을 드리려고 양말 작지만 정성 들어간 이 양말 포장하고 있어요. 어떻게 돼? 니네가 뭔데? 네. 영상 자체가 굉장히 뭐 소리도 많이 정보가 들어오긴 합니다만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이 친구들이요. 마트에 가서 양말을 고르고 있어요. 네. 왜 고르냐면 수면 양말을 고르고 있는데 네.
이거를 그 공연 봉사 떠나기 전에 선물을 하려고 사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 또 예쁘게 포장을 합니다. 그 남학생들이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양말을 돌돌돌 마른 다음에 끈으로 묶어요. 네. 그 포장은 이렇게 뭐 별건 없고 투박하지만 남학생들만의 정성이 느껴지는. 네. 어떤 건지 좀 대충 네네. 알겠네요. 그 특히 남자 청소년들은 특히 또 이런 쑥스러움도 많고 하니까 이 정도 하면 굉장한 정성인 거죠. 네. 그렇군요. 네. 그래요. 야. 순철 씨도 뭐 기억에 남는 선물 같은 거 있어요? 네, 기억에 남는 선물을 줬습니다. 뭐요? 좀 많이 주죠. 예를 들어서 네. 옛날에 이제 사귀던 분이 네. 뭐 힘들다고 하면 네. 퀵으로 과일 정도 보내주고 뭐. 과일을 퀵으로 힘들다고 하면 퀵으로 바로 보내줄 수 있는 네. 그런 정성. 네, 그런 로맨티시스트. 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력과 로맨스를 함께 갖춘 이 남자를 얼른 데려가세요. 홍옥희 씨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 스타일 아니라고. 제가요? 홍옥희 씨가 그랬잖아요, 나한테. 저는 기억이 없는데 아닌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네, 또 재력 얘기 듣고. 네, 방금 마음이 바뀌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영상 볼까요? 네. 네. 이 북소리만 나서 네. 어떤 영상일지 굉장히 좀 궁금한데 표정들도 좀 재밌을 것 같고요. 할머님들의 네. 반응도 좀 재밌을 것 같고 어땠나요? 그리고 이 북소리만 들어도 뭔가 이렇게 흥이 느껴지고 네, 신나지 그러니까요. 않나요? 네, 신나요. 그냥 그렇군요. 짧은 공연 감상하는 느낌. 그러니까요. 굉장히 또 힐링을 하게 되는데요. 네. 오늘은 그 봉사 가는 날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악기를 점검하고 옷을 갖춰 입는데요. 이 옷은 단체복인데 위아래로 흰 한복에요. 포인트가 되는 파란색 두루마기를 걸쳤어요. 네. 그리고 무대에 입장합니다. 그 북에 먼저 납작 엎드려서 작게 두드리면서 시작을 하는데요. 네네. 이 연주하고 있는 무대는 의료복지재단의 강당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어르신분들이 많겠죠. 의료복지재단이니까. 네. 이 가운데에 선 한 아이가 북을 3개나 놓고 두드리고요. 어이구. 그리고 양 옆에 4명의 아이들이 각자 북을 하나씩 놓고 서서 총 9명이 무대에서 연주를 합니다. 네. 아이들이 이 북을 치면서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았듯이 연주를 듣는 분들도 몸과 마음의 병이 함께 낫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공연이 열리는 거예요. 봉사로. 네. 그리고 이 세로토닌 드럼 클럽에 대해서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영주의 한 중학교 교사가 문제 학생들을 10여 명 모아놓고 처음 만든 게 친한 친구 놀이패였어요. 네. 학교 동문으로부터 북을 지원받아서 밤늦도록 이 학생들을 데리고 연습했던 게 점차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서 한 해의 공연을 100회나 이야. 다닐 정도로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실력 파들이네요, 완전. 네. 이제 이게 대기업의 후원을 받게 됐어요. 이야. 그래서 2011년부터 사회공헌 사업으로 전국적으로 확대가 됐어요. 그래서 전국 160개 중학교에서 이런 클럽이 생겨서 청소년의 인성을 다시 바르게 하고 자신감도 심어주는 계기가 됐죠. 네, 그렇군요. 이게 점점 더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입소문이 타고 알려지면서 올해는 30곳이 더 추가가 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총 190개 학교가 얼마 전에 합동 창단식을 열었어요. 네. 이렇게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특히 작년 인천 아시안 게임이 열렸었잖아요. 이때 그 폐회식 때 이 여러 학교의 학생들이 모여서 합동 공연을 펼쳤다고 합니다. 아, 그런 공연도 있었군요. 네, 기억
나진 않으시죠? 그렇죠. 이제 저는 경기만 주로 봤으니까. 아, 회의식을 보지 않으셨구나. 네. 네, 끝까지 보셨으면 개막식은 좋았을 텐데. 봤네. 어쨌든 학생들이 엄청난 추억이 됐겠죠. 아, 저는 그런 항상 부분이 그런 있었어요. 개막식, 회의식 이런 거 보면서 아, 저런 무대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궁금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저도 한번 저런 거 해보고 싶다 생각했었는데 학생들에게는 여러모로 좋은 추억이 됐을 것 그래요. 같아요. 이 뭐 개폐막식 보시면 뭐 기억에 남는 거 있었어요? 저는 특히 폐회식 때 그 다문화 가정의 어린이들이 모여서 합창을 한 게 있었어요. 네네. 그 각자 그 자기 어머니라든지 아버지 쪽의 나라의 전통복을 입고 와서 여러 명에서 아이들이 모여서 합창을 하는데 굉장히 소리도 맑고 표정도 예쁘고 그래서 아 진짜 우리나라의 다문화 가정 어린이들도 저렇게 앞으로도 계속 밝은 표정 짓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노래를 들었죠. 옥 씨는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감성적이고 눈물도 많고 아,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네. 그런 노래를 들으면 그냥 자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자, 순철 씨가 재력가고 로맨스는 있지만 네. 감성은 좀 부족하다는 거. 그렇습니다. 네. 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 여러분들. 자, 다음 영상 봐야죠. 네, 다음은 요양병원에 가서 공연하는 장면입니다. 기존 있던 공연은 조금 줄이고 사회복지시설이나 노인 요양시설이나 아니면 교도소, 소년원 같은 곳에 공연 봉사활동을 좀 많이 늘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우리 손자 이뻐요. 아이고. 좀 가슴이 따뜻한 그런 대한민국 청소년이 되었으면 좋겠다. 자, 영상이 마무리되는 만큼 뭔가 훈훈한 분위기가 느껴지는데요. 그렇죠. 부분 해설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요양병원은 아까보다는 무대는 좁지만 그래도 학생들의 공연 열정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네. 네, 여러 명의 어르신들 앞에서 손주 같은 아이들이 공연을 하니까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네. 박수도 치면서 공연을 즐기다가요. 공연이 끝난 후에 아까 이전 영상에서 양말을 사는 게 네네. 나왔었잖아요. 네. 이 산 양말을 직접 선물을 하고 신겨드려요. 어르신들한테. 그러니까 할머니가 얼마나 또 네. 손주 생각도 나고 하시니까 예쁘다면서 껴안아주기도 해요. 네, 이 작은 선물이지만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쵸? 야, 네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르신들을 향해 큰절을 하면서 영상은 끝나고요. 두제 자막이 뜹니다. 하늘의 별보다 더 빛나는 지상의 별처럼 너희들은 네. 모두 특별하다. 그래요. 사람은 모두 존귀해요. 진짜. 그쵸? 모든 생물체가 마찬가지면 사람은 인격체를 가지고 있고 수억 분의 1로 경쟁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이니만큼 존귀하고 모든 사람은 귀합니다. 네, 다 존재 이유가 있죠. 네, 요즘 이 가출 청소년이라든가 여러 청소년 문제들이 참 많은데 방치하거나 체벌하는 방법 대신 이런 교육이 존재한다는 게 참 좋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전체 영상 한번 들어봐야죠. 그래요. 네. 국과 하나 되는 지금. 최고의 짜릿한 순간. 두둥두둥 북소리 울려라 소년아. 경북 전문대 영주 세로토닌 드럼클럽 연습실. 할아버지 할머니들 다 같이 불러주세요 해서 나의 살던 고향은 영주 영광중학교 교사 황재일. 라고 네가 멘트를 날려줘야 돼. 알았지? 2007년 영광중학교 부적응 학생들을 위해 시작한 친한 친구 놀이회. 지금은 부적응 학생 없는 영주 세로토닌 드럼 클럽이 됐습니다. 옛날에는 지나가는 애들 때리고 돈 뺏고 이랬는데 북을 영광고 3학년 이원규. 애들하고 다 같이 친하게 지내고 언제나 함께하는 내 동료들과 이건 너무 숙이지 마. 니는 그 옆에 곁눈질 해가면서 아이들의 변화를 기다려준 선생님.
영광중 3학년 박준아. 드럼 클럽을 통해 받은 것을 후배들에게 돌려줍니다. 해가 저무는 시간. 신나게 연습을 마친 후 마트를 찾은 아이들은 와우. 아동용. 양말을 한아름 삽니다. 연습실로 돌아와 다 같이 포장을 합니다. 새해도 맞이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 영광고 3학년 곽대성. 작은 선물을 드리려고 양말 작지만 정성 들어간 이 양말 포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돼? 니네가 뭔데? D-Day 공연 봉사 가는 날. 아이들은 악기를 점검하고 공연 복장으로 갈아입습니다. 이제 신명나게 놀아볼 시간. 우리가 북으로 치유받았듯 관객 모두 아프지 않고 행복하기를. 작은 시작이 빚어낸 기적. 전국 160개 학교로 퍼져나간 세로토닌 드럼클럽. 또 다른 공연장, 요양병원. 기존 있던 공연은 조금 줄이고 사회복지시설이나 노인 요양시설이나 아니면 교도소, 소년원 같은 곳에 공연 봉사활동을 좀 많이 늘리려고 생각합니다. 한겨울 춥지 않도록. 양말로 소년들의 마음을 선물합니다. 손자 이뻐요. 아이고. 좀 가슴이 따뜻한 그런 대한민국 청소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늘의 별보다 더 빛나는 지상의 별처럼 너희들은 모두 특별하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영상은 역시 실시간 영상 해설이 네, 최고네요. 네, 어떻게 막 밝게 웃음기 있게 네. 얘기를 하다가 어떻게 그렇게 톤을 잡습니까? 네, 정말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옥씨는 두 가지 매력을 가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런 점이 참 창훈 씨랑 다르네요. 창훈 씨는 이런 거 안 해줬거든요. 아, 저는 띄워줘요. 네, 감사합니다. 저를 망가뜨리면서 남 띄워주는 저런 건 많이 하는데. 다음 주에 기대할게요. 그래요. 어쨌든 저랑 이렇게 영상미학 처음으로 해봤는데 어땠나요? 일단은 창훈 씨랑은 다른 매력이 있고 재력. 네, 재력이 있고 재력이 있고 로맨스도 있고 띄워주시고 하여튼 여러모로 여자를 참 잘 대해주시는 방송입니다. 네. 네, 이런 생각이 들고. 네, 그래요. 오키 씨는 또 네. 어제 상 받았대요. 네. 발음 뭐 개인적인 상입니다. 네. 네. 자, 이제 영상해설사 홍옥희 씨와 함께하는 방송 이만 마쳐야겠네요. 네,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영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음 주 화요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4월 7일 화요일 내 손을 잡아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권순철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